2021년 2월 22일 월요일 밤 9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를 마무리를 했고, 하루 종일 움직이고 말하고 기합 소리 내고 이러다 보니까 목이 완전히 잠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루 생활을 하고 몸이 빡빡하고 이렇게 목이 잠기는 걸 느끼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아, 오늘 좀 보람차게 생활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게다가 이 마이크가 이 소리가 입력이 안 되네요. 한 1년 반 정도 쓴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몰랐는데 중국산이더라고요. 중국산이라서 그렇게 씁니까마는, 가뜩이나 목이 오늘 잠겨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에 당겨 가지고 한번 영상을 남겨 보려고 해요. 최근에 그 학폭에 관련돼 가지고 뭐 문제가 되더라고요. 체육인들, 스포츠 선수들이 학창 시절 때에 뭐 누굴 때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가 되던데,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처음엔 그건 줄 알았어요. 그 최근에 선수끼리 무언가 일이 일어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뭐 주장이 후배들 경기 뒤에 집합시켜 놓고 한따까리 하고, 소위 말해서 한따까리 하고 이렇게 했나, 뭐 그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 시절, 뭐 중학교인가요?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폭력을 옹호할 리가 없는데 과연 지금 성인이 된 선수들의 중학교 시절까지 그렇게 끄집어내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람을 단죄를 한다? 글쎄요, 무슨 사건화가 되었는 공소시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급하지만 학교 폭력을 제가 옹호하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의 사과를 어느 정도 차분하게 좀 받아들여주고, 어느 정도 그 선수는 아마 사회적인 어떤 지탄을 받고 데미지를 입은 상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숙고해볼직함에도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그 아주 그 전매 특허의 멍석마리, 똘똘마리가 시작되는 걸 보면서 야, 좀 오버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는데, 저렇게도 우리가 사과에 대해서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거까지 단죄를 하면서, 가령 예를 들자면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규정을 내고 나면은 그 플롯을 어기는 학자의 연구까지도 우리가 막 기소를 해버리고 그 연구의 결과물인 서적의 내용을 뭐 삭제를 해가지고 다시 찍어내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 글쎄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저는 북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북한 주민과 또 그들을 강제로 구속하고 있는 그 집단, 권력 집단을 저는 구별해서 북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북괴 집단에게 사과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6.25 전쟁을 비롯해서 국군 포로들의 강제 노역, 또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졌던 국지적인 도발들, 한번 사과 제대로 받고 보상 제대로 받아본 적 있습니까? 북한 인권 이야기하지 않는 모든 인권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뭐 빼박입니다. 예, 아주 명징한 그거는 잣대입니다. 북한 인권 이야기하지 않는 국내의 어떤 인권을 말하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게는 사과 한번 받아봤습니까? 중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25 전쟁에 대해서도 항미 원조 전쟁이었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사과 받아본 적 있습니까? 러시아에 차관 빌려줬는 거 되갚았나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돈 빌려줬는 거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언제든지 선별적인 과거사에 대한 사과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가지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는 것에 대해서 방역의 기준이 무엇이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그런 공정성 깨진 거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가 또 언급하기는 싫고, 평생 반미를 외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나라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침 공교롭게도 이 사람 머리 뒤에 태양이 그려져 있네요. 예, 저는 김일성 생일을 빗대어 가지고 태양절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 미친 집단들이. 갑자기 그게 떠오릅니다. 이 사람들이 지향하던 나라로 갔으면 우리는 지금 어떤 현실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코카콜라마저도 먹지 말자고 했던 사람인데, 마지막 운구 차량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미국 포드사에 리무진 타고 최후를 맞이하는 걸 보면서 과연 저들은 무엇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 뭐 밑자락에 깔았습니다만은, 자, 우리 누굽니까? 정우성, 안성기, 김혜수, 지도상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봐야 되는 지역에 사는 아이들 끌어안고 나와가지고 우리 박애 정신 넘치는 인간 코스프레 하는 연예인들부터 해서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라벨을 다는 인간들부터 해서 그런 집단들, 조직들, 이 사람들 늘 그런 말 하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지. 그러면서 돈 뿌려가지고 선거하죠. 국민들을 가축으로 취급하는 거죠. 돈 뿌려가지고 합니다. 돈이 우선이죠. 돈이 먼저죠. 예, 돈 뿌려가지고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서해상에서 공무원이 북괴군 총에 피격되고 기름 뿌려져 가지고 불태워졌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도 여러가지 사건들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우리가 어떤 적폐가 쌓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매일경제신문에 2월 19일자 서해 피격 공무원 아들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 썼다. 심지어 미국 좌익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 썼다. 물론 약간의 성격이 차이가 있지만 저는 글로벌적인 좌익은 어쩔 수 없이 한 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창피한 지금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명색, 그래도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사망한 공무원의 아들의 편지 내용 전문은 아니지만 기사라도 소개할까 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통해 발송. 서해 피격 공무원의 아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로 사건의 진상규명을 호소했다. 18일 피격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에 따르면 피격 공무원의 아들인 이모 군이 지난 4일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편지를 외교 행랑으로 발송했다. 백악관이 이를 수신한 것은 확인했지만 아직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답장을 받지는 못했다. 이 군은 편지에서 대한민국 18세 학생의 억울한 호소도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해 서신을 보낸다며 사건의 진상규명을 호소했다. 예, 유명한 단어 나왔습니다. 진상규명. 이 군은 북한의 김정은은 저희 아버지를 죽인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지만 저는 사람의 생명을 바이러스로 취급해 사살하고 기름을 발라 시신을 훼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북한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권유린이라고 했다. 이 군은
대한민국 국군이 저희 아버지를 왜 구하지 못했고 북한군이 저희 아버지를 왜 죽였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지만 아직 학생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저의 작은 외침을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가해자는 있는데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며 어느 누구도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도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정말 창피한 일인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입니다.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세월호 가지고 그렇게 우려먹이면서 자기 정치적인 정적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는데 써먹었죠. 아무리 정치적인 경쟁자라고 한다지만 그래도 명색 자기 같은 국민인데 전직 대통령 둘이를 깜빵에 쳐놓고 국정원 직원 3명, 전직 국정원 원장 3명을 깜빵에 쳐놓고 고위직 관료만 100명 가까이 쳐놓고 그리고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이 만나고 그렇게 환하게 웃던 인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김정은보다 더 밉지 않습니까? 김정은보다 더 밉죠. 그리고 정보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하고 귤에는 뭐를 담아가지고 보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귤. 공군 수송기로 긴급 작전하듯이 귤 실어가지고 북한에 보냈잖아요. 정말 귤을 보냈을까요? 돈 보내주면은 귤 사 먹을 수 있죠. 정말 귤을 보내줬을까요? 자, 이 백기환이라고 하는 사람 장례 치르는데 보니까 여기 빽빽하게 사람 이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제 나름대로 낯익은 이름 몇 개를 추려봤어요. 광노현, 권영길, 리명한, 이 사람은 이라고도 안 해요. 리명한, 백낙청, 함세웅, 한용상, 한상열, 황석영, 김상곤, 한상균, 박래군, 장례지원, 한결의 둘의 협동조합. 둘의 협동조합. 우리 그렇게도 스포츠 선수까지 똘똘마리 해가면서 진상, 사과 요구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아예 짜놓았죠. 플롯을 짜놓고 거기에 이탈하지도 못하게끔 계속 치달아 가게끔 하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선별적으로 북괴군과 중공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침묵하는지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그렇게 침묵하는지 지금 여기 서해에서 자국 공무원이 피격이 되고 불살라 죽어졌는데 아들이 오죽 답답하면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까지 쓰는 무정부 상태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시골 사부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이 공무원 아들의 사연을 그래도 한번 읽어봐 드리기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